선인턴, 내가 부탁한 서류 어디까지 됐어? 네, 선배님 지금 메일로 보내셨습니다. 아, 그래? 아니 그 상품 샘플 언제까지 되냐고요? 빨리 좀 해주세요. 더 빨리 더 빨리. 누구도 빠르게. 정말. 내가 부탁한 서류 빨리빨리 좀 해줘. 예, 우리 팀장님도 계신데. 보냈습니다. 아, 보냈어? 메일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제발. 그래. 메일 확인 어찌 하노? 아니, 오케이. 빨리 주세요. 야, 오늘 정말. 예, 오늘 우리 팀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팀장님 예. 계셨네요. 아, 그럼요. 아니, 우리 팀원들이 본인들이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내가 원하는 우리 회사의 분위기입니다. 팀장님 지금 소개시켜 드려야 될 분이신데요. 예. 자, 언박싱 연구소에 오늘 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언박싱 연구소 연한제연구부 이막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 개발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려웠어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기분 전환하는 겸 어디 가요? 야유 한번 가시죠. 야유. 집에서 탈출 좀 시켜줘요. 오, 강 팀장님 최고.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네네. 여름이고 하니까 부산하면 해운대 해수욕장 아닙니까? 예. 해운대. 어때요? 해운대 좋은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빠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우리 아빠한테 그 해운대 앞에 그 전망 좋은 시뷰 호텔 잡아달라고 전화 드릴게요. 못 가봤어. 시뷰. 팀장님 잠시만요. 예. 해운대 왜요? 해수욕장이 위험하다는 소식입니다. 예? 해운대 해수욕장이 위험하다고요? 예. 아, 그런 소식 내가 처음 들었는데. 네? 아, 죄송해요, 박사님. 해운대 해수욕장에 안 좋은 기억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너무나 매력적인 네. 강아지 해수욕장 가시죠. 강원도 해수욕장도 위험합니다. 예? 왜 계속 분위기를 깨요, 박사님? 여기 위험지대인가요? 아니 그 해수욕장은 야외로 안 될 것 같아요. 팀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부산 해수욕장의 모래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오늘 저희가 개발한 그 제품도 그 모래와 상관이 있어요. 야, 지금 야유회가 문제가 아니네요. 대체 어떤 제품인지 당장 언박싱부터 해봅시다. 사라지고 모르겠어요. 있는 모래가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너무 예쁘다. 이게 뭐예요? 우와, 이게 뭐예요? 선배님들, 이 상품은 바로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을 알려주는 일명 모래사장 타이머입니다. 모래사장 타이머? 우와, 지금 이렇게 쭈쭈쭈 내려가고 있는데요. 타이머가 0이 되면 해변의 모래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박싱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래가 사라지기 전에 해수욕장 우리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짐 싸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시한폭탄이야 뭐야. 여러분, 0이 되기 전에 어서 모래가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팀장님 수행하세요. 서핑. 야, 너무 시원한데요? 맞아요. 여름 하면 바다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차 어떻게? 네. 이 부산 해수욕장에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네. 이 앞으로는 이 아름다운 해변을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충격이고. 그쵸. 그런데요, 박사님. 예. 이 부산 해수욕장의 모래가 실제로 얼마나 사라졌는지 궁금해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는 1960, 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럼 거짓말하지 3분의 2, 마세요. 3분의 2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70년대만 해도 이렇게 해안 사고가 있었고 모래 언덕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로나 호텔이나 이 호안이 만들어지면서 예. 실질적으로는 모래사장이 3분의 1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항공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예. 지금에 비해서는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팀장님, 근데 아직 놀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알았는데 네. 해운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예. 부산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송정, 송도 해수욕장이 예. 대부분 작년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서 예. C, D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약간 많이 위태로웠거든요. 그럼 예. 다시 수업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이 C나 D는 대학교 학점도 그 정도면은 재수강이에요. 거의. 네, 맞아요. 이 연안 침식 실태 조사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연안 침식 실태 조사는 그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전국 360개 해수욕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네. 이 실태 조사는 해수욕장의 폭이 어떻게 변했는지, 단면 높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해수욕장 배후의 침식 상태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이걸 평가해서 부산에 9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네. 일광 해수욕장이 B등급 하나를 빼고는 다 CD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광해수욕장 빼고. 예, 또. 이런 CD 등급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해수욕장이 더 이상 복원되지 않고 더 심각이 더 진행된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 부산의 해수욕장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쯤에서 좀 의문이 생기는데, 예. 박사님, 예. 이 모래가 사라지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모래가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모래에서 무너뜨리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모래에서 게임. 예, 제가 앞으로 이렇게 모래 유실에 대한 원인을 좀 물어볼 건데요.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이 모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져가시되 이 깃발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쵸. 조심해서 가져가십시오. 예. 박사님이 준비되었나 하면 우리가 대답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예, 첫 번째 질문. 해야 돼. 모래 유실은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다. 뭐지? 하나, 둘, 셋. 정답! 난 모르겠는데. 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어디 잘하네. 제가 맞췄어요, 팀장님. 어, 제가 맞아. 맞췄어요. 좀 하네. 예. 왜 그러죠? 잠시만요. 이유 말해봐라. 뭔데, 이유 뭔데? 이거 OX, 3, 2, 빨리 말해봐라. OX 게임 아니에요? 아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그 지구온난화가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예, 예. 그래서 심각하죠. 빙하가 녹아가지고 예. 그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이 해수면 올라가 물이 해변으로 와서 모래를 들고 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모래를 가져가는 건 파도가 가져가는데 해수면 상승이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예. 모래가 물에 젖기 때문에 1cm 해수면 상승에 1m 모래의 후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모래 유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잘 맞히셨습니다. 네, 제가 가져가면 되는 거네요. 예, 가져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모래 유심 심해가지고. 야, 이쯤만 가져가라. 우리 선배들 이렇게 또 말해, 또 있는데. 위험한데 따따따 깎는다. 그래, 야. 못 됐다. 첫 번째 질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야, 인턴 맞나? 야, 인턴 맞나? 아니, 팀장님, 처음이니까 제가 많이 가져가요. 야, 미쳤다, 미쳤어. 아직 왜 이렇게 나왔다, 진짜. 예, 곧 많이 넘어집니다. 해보셨는데요? 네 오늘만 사나? 두 번째, 예, 모래 유실의 원인은 무분별한 난개발이다. 저요. 왜 그러죠? 연안에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면 예. 모래사장이 조금 파괴가 되고 하면 모래가 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쵸. 이게 진짜 심각하죠. 예. 이게 호안이나 이런 연안 개발이 계획되지 않고 예. 연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는 그런 제도를 통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짓게 되면은 해수욕장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그게 점점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아요.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답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팀원들이 굉장히 일 잘하는 건 너무 좋은데 여기는 회사가 아닌가 봐. 이게 막 부산 스타일 아닙니까? 화끈하게, 팀장님. 자, 가간다. 가자. 팀장님, 이게 선배님 조심하세요. 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그래. 이거만 뭐 그래. 모래 석사기 40년 경력자야. 성사원이 무너뜨리나? 성사원. 좋습니다.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성사원. 됐다. 금이 갔는데요, 여기. 야, 됐다.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놔두면 어떡하노? 모래 유실의 원인은 모래 공급의 부족 때문이다. 정답! 저요. 아쉽다. 정답이에요. 예, 어떻게 부족하죠? 설명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많으면 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빠져나가죠. 그죠? 예. 이거와 마찬가지로 모래가 해변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수욕장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정확합니다.
너무 다행이야. 예? 쏘는 걸로. 빨리 가져가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회식 언제 한다고요? 아니요. 박사님 이거 흔들립니다. 이거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에 이거 하는 봐라. 사람이 벌칙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예? 이게 유실의 원인 중에 가장 우리 팀장이 큰 욕심 원인이기도 있어요. 합니다. 많이 모래가 팀장님 남자잖아요. 화끈하게 가주세요. 연안에 모래가 얼마나 없는지. 천물에 아이고 손에 우리 회식하러 갈까요? 박사님. 예. 아, 저 이거 지금 이 깃발이 무너졌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닌데 이 성상원 때문이에요. 아니 성상원이 그냥 이거 다 가져가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그림이 엉망이 됐잖아요. 천천히 살살 넌 못하네. 조금씩 가가야지. 저는 MZ 세대인데요. 아이고. 이게 모래 그 공급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 난개발 서로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다 합쳐지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그렇죠. 다 똑같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빠르게 재현을 했지만 예. 앞으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50년, 100년이 지나면 해수욕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런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을 좀 파악하신 겁니다. 박사님,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래가 사라지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자, 손인턴. 네. 다녀온 곳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게임에서 살펴본 원인들이 네. 종합 선물 세트로 모여 있는 네. 부산의 랜드마크 해운대 해수욕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가실까요? 사진 속에 있는 이 공간이 어디 있지? 풍경이 저긴 것 같은데? 여러분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뾰로로. 저기더라고요. 사진 속에 비슷하긴 한데 너무 다른데? 백사장도 그렇고 여기는 너무 높은 빌딩이 많은데 맞춤으로 사진이랑 이렇게 올라가 전혀 달라요. 있죠, 지금은. 이곳이 해운대라고?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곳이 이곳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해설님과 걸으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가 해운대라고요? 해운대에서 50년 이상을 사셨다는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해운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해운대 모래는 좀 다른 해수욕장은 좀 다른가요? 특징이 있어요? 모래 입자가 굵은 게 해운대 백사장 모래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래 찜질하러 왔어. 맞아. 저도 저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없는데요? 그 모래 찜질하기 좋은 이 입자가 굵은 그런 입자였는데 그 굵은 입자는 석영을 품고 있는 그런 모래 알갱이였어요. 그래서 이게 열 전도율이 높은 석영이라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하면서 뜨겁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모래 찜질을 하고 난 뒤에 모래가 또 깨끗하니까 샤워하지 않고 그냥 털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모래였는데 지금 모래를 보면은 입자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바람 불면 다 날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흙먼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실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운대에는 주요 하천이 한 5개가 있어요. 천 주변이 전부 개발이 되면서 그 퇴적될 모래가 많이 없어진 거죠. 저를 따라오실래요? 네. 네, 춘천 쪽으로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이요? 너무 먼데요? 아니요, 해운대 중동 춘천. 네, 가시죠. 아, 궁금하다. 천을 볼 수 있다고요? 야. 해운대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총 5개가 있는데요. 도시화가 되기 전 하천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작은 돌멩이나 모래를 품고 모두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모여 백사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운대 장산에서부터 해운대 앞바다까지 가로지르는 하천의 이름이 춘천천이더라고요. 이제는 춘천이라고 하는 약 6.3km의 그 보이는 부분이 지금 요 짧은 한 2km 정도? 네. 이 짧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물이 깨끗하고 밑에 모래가 쌓여 있잖아요. 예. 이보다 옛날에는 더 반짝반짝하면서 노란색에 띈 석영 이 섞인 그런 물결들. 그 이제 이 물이 강마가 지고 이러면은 이런 모래들이 그 휩쓸려 하구까지 내려가면서 파도에서 해운대 백사장에 퇴적이 됐겠죠. 그런데요, 복개를 해서 모래를 운반하는 모래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물속에 카메라를 넣어봤는데요. 근데 작은 돌멩이나 모래가 꽤 있는데요? 이렇게 모래들이 바다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 자꾸 쌓이다 보니 해마다 모래를 포올리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박사님, 예. 지금은 이 해운대로 들어오는 모래가 어느 정도인가요? 해운대로 들어오는 모래는 사실상 수영강하고 춘천천에서 공급하던 모래인데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예. 심각하다. 예. 아까 해수욕장에서 모래가 굉장히 세립질이고 날린다 하지 네. 않습니까? 미세먼지처럼. 이거 다 바다 모래를 채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수욕장 모래해변 옆에는 무조건 이 하천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 하천이 모래를 가져다 주는 이 모래길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쵸. 근데 중간중간에 모래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 하천 모래는 이렇게 해수욕장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강과 그 하천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복개되면서 이 해수욕장에 공급하던 모래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네네. 잠깐 박사님, 예. 어떻게 그 모래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운대로? 이렇게 해야죠. 이 구조모래에서 차단된 모래를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네. 이 복개된 그런 하천을 이렇게 자연형 하천으로 좀 되살리거나 이 강 하구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막는 그 하구에 있는 이 수중보 같은 걸 좀 많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복개천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도시 개발을 할 때 모래길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진행을 한 건가요? 부산 해운대의 경우 1990년대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네네. 엄청난 연안 개발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로가 이렇게 다 뚫리게 생겼죠. 됐고 예. 호텔이 들어서면 그 앞에 호안이 들어섰고 네네. 그 호텔 뒤에는 주차장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해안가에 이런 연안재 이런 위험성 평가 그런 제도 같은 게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지금은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이런 하천 주변의 유격에 대한 좀 난개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렇게 하천 개발, 연안 개발, 방파제 이런 인공 구조물이 이렇게 제대로 설계되지 않고 좀 많은 난개발이 있었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죠. 야 진짜 높네. 너무 높아. 해운대 해변의 호안도로에는 빌딩들이 누가 더 키가 큰지 경쟁하듯 솟아 있었는데요. 근데 해변에 이런 게 다 있어도 되나? 아니에요, 정말. 왜 그래? 뭐야? 큰일 날 추락주의? 뻔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위험하다 했습니다. 손님 또 손 괜찮아요? 와, 저 멀쩡하죠. 이게 뭐야? 야, 이 과거에는 지금 모래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은 저기 있는데, 무서워. 근데 지금 모래 유실이 돼가지고 하나의 낭떠러지가 실제로 오면 소롭더라고. 저도 촬영 때 그래서 저기서 추락주의. 약간 넘어질 뻔했어요. 예전에 이거 촬영하다가. 싶었네. 해변의 추락주의, 박사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저기 그 호안도로와 이 모래사장 사이에서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어요. 촬영을 하다가. 네. 근데 박사님, 예. 저렇게 호안을 넓히고 해안선 가까이에 바짝 붙여서 고층 빌딩을 좀 지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 멋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바닷가랑 호텔이랑 가까우니까 좋기도 한데 이게 괜찮은 건지. 좀 위험한 상태죠. 네네. 이 해수욕장에 바짝 호텔을 무분별하게 짓게 되면 호안을 만들어야 되고 호안 네. 앞에 또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맞아요. 되고 네네. 또 이런 게 해수욕장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폭을 줄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있던 모래도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무분별한 개발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 모래가 사라지고 있어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모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마린시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마린시티 앞에는 테트라포트로 이렇게 방파제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영상에서 그렇죠. 보셨죠? 봤잖아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테트라포트 위로 태풍이 지나가면은 너울성 멈췄잖아요. 파도가 월파로 들이치지 않습니까? 너무 네. 높게 올라왔어요, 아까. 해운대가 모래사장이 없다면 그런 식의 호안이 파괴가 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모래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해요? 모래가 이 완충구역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모래가 없으면 해수욕장에 마린시티처럼 이 호텔만 그 앞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이런 태풍이나 기후 변화에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죠. 맞아요. 꼭 지켜야죠. 제가 지키겠습니다. 모래. 아니 근데요, 이 부산 해수욕장 중에서도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은 네. 송정 해수욕장도 이 자꾸만 줄어드는 모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손님들이 또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열정 아니겠습니까? 열정, 예. 예, 송정해수욕장 실태를 제가 한번 파헤치고 왔는데요. 예. 지금 바로 한번 떠나보시죠. 야, 역시 송정하면 서핑이죠. 어때요? 가자, 서핑하러. 이제 이 인근의 상인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한번 이 모래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송정해변에 하겠습니다. 자리한 한 서핑 가게로 여기인가? 들렸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송정해수욕장이 모래 괜찮나요, 상태가? 모래야. 많이 없어지고 있다던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깎여내려가지고 바다 해변 앞에 막 절벽이 생길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힘나누 때는 네. 육지는 거의 위험이 없었는데 해안가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초토화된 거죠. 힘나누 때 이제 너울이 커지면서 여기 어촌계하고 해경 저는 차 사고 나가서 깬 줄 알 정도로 이런 두꺼운 유리가 거기에 조류에 한가득 불러와 있는 거예요. 돌 사이에 하고 거기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기차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기가 다 저까지 모래밭이었대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광어들이 모래밭에 잘 살거든요. 굉장히 넓은 곳에 광어가 많아서 저쪽에 있는 동네 그 지역 이름을 광어골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광어가 많아요. 지금 광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광어가 살았다고요? 예. 광어가 예전에는 그냥 여면은 뭐 큰 광어들이 잡힐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광어골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거의 뭐 없죠. 하지만 광어가 살 만큼 그 시절에 좋았던 모래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런 플랜카드가 해변 곳곳에 걸려 있었는데요. 연안 실태 조사에서 D등급을 받은 송정해수욕장 살리기 위해서 해변에 모래를 붓는 양빈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6월 중순에 올 스톱됐다고 합니다. 이제 구청에서 왜죠? 양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모래를 가져왔어요. 예. 예, 가져왔는데 실제 이제 모래를 보니까 와, 준비된 남자. 가져와서 우리가 예. 반대를 한 모래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 해운대 여러분이 반대를 하는 구청에서 모래가 양빈하겠다고 네. 준비한 굉장히 모래는 입자가 강서구 특징이 있나요? 낙동강에서 이쪽 채취한 강서구 모래였습니다. 모래는? 낙동강 하류 모래도 아니고 저 바다 쪽에 있는 모래를 가져왔으니까 굉장히 얇아요. 입자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우리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모래라도 조금 입자가 있는 모래고 조개가 습기가 있는 모래. 근데 이게 하구 쪽으로 가면 이게 모래가 아주 얇은 데는 딱딱해져 버리거든. 뻘처럼. 여기 지금도 조개 안 살지만 조개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연안 침시 실태 조사 D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래가 너무 부족한데 도저히 모래는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한 번 부어놓고 나면 이거 다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번 기회로 조금 더 송정에 맞는 모래를 조금 더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안 한다고 송정 모래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실은 2019년에도 D를 받았고 네. 2020년도에도 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C등급, 작년에는 D등급.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D등급이 된 게 아니라 2019년, 20년에도 D등급이었습니다. 송정은. D등급이라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수영을 못한다든지 뭐 백사장에 가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송정해수욕장보다는 입자가 조금 가는 거는 저희도 확인했는데 조금 가늘긴 가는데 이게 입도 기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딱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없고 해수욕장마다 해수욕장 모래가 질도 다르고 입자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최대한 뭐 똑같은 모래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물어봐도 자문해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좀 이제 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투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송정해수욕장이 이 정부의 연안정비 기본계획
대상지에 선정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조사에 의하면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98억 원을 들여서 예.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지만요, 정확한 사업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어서 빨리 날짜가 정해져서 복원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 해변이 부산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박사님?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심각한 침식은 동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동해안은 겨울철의 돌풍에 의해서 11월부터 2월까지 너울성 파도가 지속적으로 들이치는데, 그래서 맹방 해변은 BTS까지도 왔었는데 지금 방파제 때문에 해변의 해수욕장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고. 또 울진의 봉평 쪽의 해변에는 예. 이 침식에 의해서 해안도로가 무너질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동해안은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예. 경북 포항에도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이랑 이름이 같은 송도 해수욕장이 있어요. 네. 여기는 포항의 철강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해변 일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모래가 많이 유실됐대요. 그래서 2007년에 결국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 폐장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긴 세월 포항시의 노력으로 16년 만에 재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복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반가운 다행이다. 소식이긴 예. 한데 이 경우를 보고 우리 부산 해수욕장의 좀 아픈 미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해변이 사라지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자연 방파제가 사라지면서 이 연안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박사님께서 예. 준비한 것이 있다고요? 이 마린시티 같이 해수욕장이 없는 곳은 방파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로 어마어마한 그 월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마린시티에 월파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을 받는지 저희가 시뮬레이션 기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박사님 안 보고 싶어요. 일단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네. 해서 적을 알아야지 저희가 뭔가 대책을 세우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작년에 흰남노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상황인데요. 예. 흰남노 같은 큰 태풍이 오면 그 너울이 굉장히 그 높게 들이치는데요. 예. 이 안쪽에 빨간색이나 노란색 이런 그 색깔이 녹색 있네요? 이 예. 색깔이 그 배후 지역에 1시간 동안 이런 월파가 지속되면 침수돼 가지고 잠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분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 색깔이 좀 달리 됐는데 예. 어떻게 된지 알려주세요. 빨간색, 노란색이 좀 더 심각하게 침수가 되는 거고요. 네. 예, 녹색으로 가면서 조금 더 옅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꽤 멀리까지 침수가 되네요. 그럼요. 예, 2016년 차바 때는 더 심각했고 예. 2018년 콩레이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흰남노도 있었고요. 예. 이게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호안의 방파제로 바로 파도가 들이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위험을 나타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환경그룹프는 언박싱 모래사장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라지는 모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모래를 추가하는 방법. 양빈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래를 추가를 해서 모래의 폭과 높이를 조금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네. 하지만 화면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송정처럼 예. 원래 있는 모래와 추가할 모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게요. 아까 그쵸? 맞지 않다고 예. 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해운대 해수욕장도 3년간 양빈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네. 양빈 사업을 딱 했을 때는 연안 침시 실태 조사가 A 등급. 잘 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C 등급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돈은 돈대로 쓰고 이 모래는 계속 사라지고 이 밑빠진 독에 이 모래 붓기 아닌가 싶은데요. 박사님, 예. 이 모래를 추가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자연 그 상태의 연안 조성 기술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최대한 해수욕장에서의 그 모래 언덕을 좀 되살리자. 그게 식생을 만들면은 이 동해안의 그 자연 그 모래 해수욕장처럼 다시 복원이 좀 될 수 있고요. 또 이 물속에다가 이 친환경, 어초형 이런 수중 생물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보급하자. 네. 예, 이게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연안정비 사업으로 잠재를 얼마나 더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생을 통해서 전 연안에 그 백사장을 지키자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아, 예. 생태 방파제를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에는 딱딱한 방법, 하드한 방법이라고 해서 공학적인 개념이 많이 개입을 했었다면 현재는 좀 더 소프트한 방법, 그래서 생태적인 기술을 접목하는 지속 가능한 연안 방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안에 식생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소재를 개발해서 식생의 성장을 도와서 잠재의 효과와 그리고 식생이 가져다 주는 연안 방제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맹그로브나 이런 아열대 식생은 파랑의 힘을 완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식생을 우리나라 연안 방제에 생태 기법으로 접목해서 연안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라지고 있는 해변의 모래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해봤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언박싱이 아니었으면 이 모래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이런 생각 못했죠. 예. 그래서 위험성들을 저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들 어떠셨는지. 네. 부산에는 주거지 연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꼭 모래사장 우리가 잘 지켜야 된대요. 지켜야 된다. 진짜 맞습니다. 지켜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래 참 싫어했습니다. 아이 엄마로서. 그러게요. 바닷가 놀러 가면 맞아. 애들 막 모래 싫어서 털어라. 너무 싫었는데 예. 근데 정말 이게 참 소중한 모래구나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었어요. 아이들과 모래사장 즐기면서 이런 좀 소중함을 잘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박싱을 통해서 예. 이렇게 모래성 무너뜨리기 게임까지도 해봤는데요. 무분별한 이 연안 개발을 좀 지양하면 우리 그 후대에 이 백사장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물려줘야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려줘야죠. 예, 그냥 간단하네요. 저희 언박싱만 보셨으면 네. 예. 모래사장 이렇게 하면 널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잘한다, 잘해. 예. 참, 오늘 언박싱이 참 느껴지는 게 많은데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우리의 아이들은 사라지는 모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이만 구호 외치면서 퇴근해볼까요? 네,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게 더는 미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언박싱! 이렇게 하면 널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선생님 2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20.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2개. 화살표 길이로 봤을 때도 모래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다. 해수욕장 하면 그냥 모래부터 먼저 생각나는데 그 모래 없으면 뭔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이 사라지면 뭔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저한테 모래 무덤 같은 걸 해주셨는데 그 추억이 다 뭔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슬플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를 안 만들어가지고 북극에 있는 얼음을 안 녹게 해가지고 그 해수면 상승을 막아요. 모래사장 근처에 있는 곳에 건축을 안 하면 모래가 그나마 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해수욕장을 조금만 견뎌봐. 2200년 그쯤이면 아마도 다시 모래가 재생되고 사람들이 너를 잘 지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참고 병들면 안 돼.